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 천식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를 피지 않는 50대 주부가 폐암에 걸리는 원인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미세먼지 때문인가 의심하고 있어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가스레인지가 유해한지, 대안으로 떠오른 인덕션은 안전한지 알아보고 조리 시 유해가스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엌에서 조리할 때 유해물질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타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방출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방출합니다. 가스레인지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태워서 조리하는 화석연료입니다. 천연가스가 타는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완전히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를 하면 일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이 중에서 무서운 것은 일산화탄소인데 연탄가스의 주성분입니다. 호흡을 하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폐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와 결합하여 몸속에 공급하는데, 헤모글로빈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와 결합력이 200배나 강해서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몸속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40%가 넘어가면 사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도 문제가 되는데 기억력 장애 또는 판단 장애가 발생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정도 되는 작은 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서 이산화탄소 측정기로 측정하겠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492ppm입니다. 브루스타를 가동하고 10분이 지났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측정 한계치인 5000ppm까지 치솟아서 더 이상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3000ppm 이상이면 숨이 가쁘고 두통이 옵니다. 가스레인지는 이산화질소도 나오는데 이산화질소를 흡입하면 화상, 호흡곤란, 과호흡,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구와 여러 사례를 보면 미국이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다음은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은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B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2B 등급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실험에서 유해하다고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는 등급입니다. 2B 등급에는 커피도 해당되었다 해제되었고 젓갈같이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도 해당됩니다. 인류가 전자기파를 발사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전자파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죽은 이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없는 것이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괴담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암에 걸린다,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는 것과 같이 사이비 과학입니다. 그래도 전자파가 걱정되면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에서 낮아지므로 인덕션에서 50cm만 떨어지거나 이렇게 생긴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입으시면 됩니다. 결론은 연소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를 사용해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청소가 쉽고 요리 속도가 빠르고 여름에 실내 온도를 올리지 않아서 시원하고 가스불이 닿지 않아서 냄비,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가 깨끗하고 폭발의 위험이 없는 인덕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퓨란, 미세먼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크릴아마이드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을 16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고온에서 조리 시간이 길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물에 끓여서 익히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삶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개연성이 있는 물질인 2A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2A 그룹은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덕션과 가스레인지 등 조리 기구에 관계없이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 발생합니다. 한때 가정에서 고등어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등어가 억울하게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럼 고등어를 프라이팬에 구워서 요리 중에 PM2.5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집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눈을 닫고 고등어를 굽자 10분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측정기의 측정 한계치인 99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올라가 더 이상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 올라갔겠죠.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76인이 엄청난 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조리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지금부터는 예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조리 도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입니다. 주방 후드를 켜면 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60%까지 줄일 수 있지만 위로 확산되는 뜨거운 기체의 성질과 후드의 크기와 흡입력의 한계로 모두 배출하지 못하고 일부는 실내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춥다고 창문을 안 열고 여름엔 덥다고 안 열면 조리 중에 나오는 유해 물질을 나와 가족들이 다 마셔야 합니다. 요리하면서 창문을 열기가 쉽지는 않죠. 요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바빠서 창문 열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춥고 더울 때는 창문을 더 열기가 싫죠. 제 아내도 제가 있을 때는 창문을 열다가 제가 없으면 안 열고 조리를 합니다. 요리할 때마다 창문을 열기 어렵다면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열 교환기를 가동하면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니 도움이 됩니다. 전열 교환기는 신선한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집안으로 공급하고 집안에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환풍기 같은 것입니다. 경동 나비엔과 하치에서는 주방 환기에 특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 봤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을 켜면 자동으로 후드와 전열 교환기가 켜져서 주방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공기청정기 기능까지 되는 주방 전용 전열 교환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조리기구는 연소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가스레인지보다는 유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음식물 조리 시에는 반드시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전열 교환기를 가동하여 유해 물질을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덕션과 전열 교환기 관련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